네, 자 등기법을 잠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등기는 민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할 때요, 이제 민법과 항상 연결시켜서 보는데 먼저 이걸 먼저 기억을 하세요. 자, 민법하고 등기법이 혼동이 생기면 안 돼요. 자, 민법에서는 갑이 소유자인데 등기법에서는 을이 소유자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래 버리면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민법에서 갑이 소유자면은 등기법상으로 당연히 갑이 소유자. 소유자는 한 사람밖에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민법에서의 결론과 등기법에서의 결론은 동일하다라는 거. 그걸 먼저 전제를 하세요. 그래서 등기법은 민법과 다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법의 부속 법률이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하다. 다만 다루는 대상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민법과 등기법이, 민법은 그 권리 변동, 그 실체예요. 누가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실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등기법은 그 절차만을 다루기 때문에요.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그 다루는 대상이 좀 달라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용어에 있어서 약간 차이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미가 약간 차이 나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차이 나는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민법과 등기법의 결론이 다르게 나오면은요, 내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자, 먼저 그걸 전제로 하고요. 자, 그러면 등기사항에서요, 먼저 우리 절차법상, 등기법상 등기사항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도 모두 등기사항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의 물건. 자, 우리가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이제 등기를 하는 거죠. 권리 변동이 어떻게 되느냐는 민법에서 다루고, 우리는 등기법에서는 그 권리 변동의 그 절차만을, 이게 등기 절차만을 다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등기법에서 다루고 있는 등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간단합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물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이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의 개념을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착물 중에서 등기가 가능한 것은 건물이에요. 물론 그 정착물 중에서도요, 예외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법에서 규율을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와 건물, 두 가지만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사항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할 사항의 권리요, 권리. 등기부에 기록되는 권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권이 되겠죠. 물권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은 그 채권은 을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는 돈 달라고 못하는 거잖아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의 제3자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야 되고, 채권은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권만 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제 계약법 시간에 매매와 임대차를 다루게 되는데, 그 매매에서요, 채권 중에서도 이 환매권하고 매매 시간에 다룹니다. 임차권은 채권이지만은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서 이것은 등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등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등기법에서 그 절차가 규정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매권하고 임차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환매권은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실 것이고, 임차권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 토지를 임대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대인이 되겠죠. 임대를 해줬다는 것은 을과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X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월세를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하면서 임대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의 계약에 의해서 을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월세 100만 원을 주면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겠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권. 자, 임차권을 취득한 을이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이제 임차인은 이제 임차권을 갖게 됩니다. 임차권. 근데 우리 민법에서요, 이런 임차권은 채권으로 구성을 합니다. 채권.
채권이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을 했던 갑과 을은 계약을 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했죠. 그래서 계약을 한 당사자인 갑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약에 2년이라고 해보죠. 2년간 임차 계약을 했는데 한 1년 있다가요. 1년 있다가 갑이 이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니까 소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어요. 팔았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 이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1년 있다가 갑에게서 병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자,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딱 이제 토지를 갔더니 을이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을이 임차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 내 토지니까 나가라라고 해요. 아, 나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다. 못 나간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못 나간다.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는 거죠. 자, 을은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이제 권리 이제 우리가 배운 걸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이에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돼야 되겠죠. 그래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매매는 법률행위니까. 그래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다. 자, 소유권은 자기한테 팔았던 사람한테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인 을에게도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했던 갑한테만.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그냥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라고 하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채무자잖아요. 둘이서 계약을 했으니까. 을은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간다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병한테는 못 나간다고 거절을 못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계약을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은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가지고 임차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 소유자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나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 임차인의 지위가 굉장히 약화되는 거죠. 약화되는 거죠. 어떤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계약 기간 동안에도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나가야 되니까. 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요. 우리 민법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은 좀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임차인들은 당연히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은 소유자가 이제 갑자기 손해를 보겠죠. 이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 등기를 봤더니요, 임차인은 안 나타나거든요. 이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요, 임차권 등기할 필요 없는 거죠. 돈 빌려줄 때 내가 채권, 이 사람한테 1억 원의 채권이 있다, 이런 등기 안 되는 거죠. 등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등기를 안 해도 당연히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계약서 가지고 있잖아요.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계약서만 가지고 있지 외부에서는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차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병이 손해를 보잖아요. 나는 깨끗한 토지인 줄 알고 봤더니 임차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을 보호할 것이냐 을을 보호할 것이냐 있어서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됩니까? 소유자인 병을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을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 토지를 살 때요, 을이 임차권이 있다라는 것이 공시만 되어 있다면은, 그러면 병은 이 물건을 살 때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산 사람이죠. 알고 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병이 손해볼 일은 없겠죠. 따라서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원래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갑한테는 주장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임차권을 등기가 되어 있다라면은 임차권이, 그럼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제3자들도 임차인이 있다는 거 다 알 수 있잖아요. 알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요, 원래는 이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을에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신의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다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원래 채권은 등기할 수 없는 것인데 부동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차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등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등기할 수.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그러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절차가 또 규정되어 있겠죠.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기에서 이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임차 뒤에서 하니까요. 뒤에서 다시 또 하니까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권리 변동을 할 때 권리 변동의 종류 이렇게 첫 시간에 하죠. 민법 들어가면은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럼 권리의 변동에는 주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그 내용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변경되기도 하고 작용이 변경이 있었죠. 요런 게 이제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임차인이 등기가 안 됐을 때하고요. 등기가 됐을 때하고 등기가 되면은 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죠. 등기됐다고 해서 월세 100만 원이 뭐 15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죠. 자기가 임차권이 원래 등기됐다고 해서 이것이 원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가 되기 전하고 등기가 된 후하고요. 임차권 자체 자신의 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아무런 변경이 없죠. 임차권이 등기됐다고 해서 임차권자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변경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다만 을이 등기가 되기 전에는 병한테는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제 등기가 됐으니까 병한테도 자신의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즉 그 임차권이 갑한테만 작용되던 임차권이 이제는 병에게도 작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작용이 변경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임차권은 조금 이따 또 다시 또 나오니까 저 보죠. 자, 그리고요. 이런 것들이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고 그다음에 사 보시면은 등기할 사항의 권리 변동. 사실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런 내용들은요. 여러분 민법에서 다 공부를 합니다. 자, 물권이라고 해서요. 다 등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권법 하다 보면은 이제 점유권, 유치권을 다루게 됩니다. 점유권이나 유치권은요.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면은 점유권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서 공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내가 점유하면 점유권이 있고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게 될 점유권이나 유치권 같은 경우는 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권리 변동이요. 자, 권리의 변동을 등기한다라고 했는데 민법에서의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만을 이제 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이거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5층짜리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요.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돼요. 토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고요. 그런데 아직 짓자마자 아직 건축물 대장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자, 건축물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된 다음에 이 소유자인 갑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때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축하자마자요. 그러면 아직 신축을 그냥 끝난 상태니까 준공검사만 끝났습니다. 아직 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등기부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소유자 없는 물건이 되는 게 아니죠. 갑이 지었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갑이 소유자. 자,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은요. 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 안 된 물건도 소유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건물의 신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갑이 당연히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갑이요. 건물을 팔려고 해요. 건물을 이제 을한테 팔려고 합니다. 자,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어떻습니까?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돼야 되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건 법률행위니까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주려면은 갑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해야죠. 해야 넘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분을 하려면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앞으로 최초의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최초에 하는 등기를요.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했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갑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소유권 보존이요. 이제 보존 등기죠. 자, 이런 보존 등기는 갑이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인데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소유권자가 아닙니까? 돼야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라고 했죠.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갑은 소유자라고 했죠. 소유자예요. 그러면은 민법상 이 보존 등기는 민법상 등기 사항입니까? 등기 사항이 아닙니까? 등기 사항이 아니죠.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권리는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등기는요, 민법상 등기 사항은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법에서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되어야 그 처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보존 등기를 어떻게 그러면 갑이 할 수 있는가? 그 보존 등기 절차는 등기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도 반드시 그 절차를 규정해 놓아야 될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은 다 등기법상의 등기가 돼야 되고요. 등기 절차가 있어야 되고 민법상 권리 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이런 보존 등기 같은 경우도 등기법에는 다 규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 발생 변경 소멸만을 말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 이거보다 더 다양합니다. 더 넓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 같은 경우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해야 될 권리 변동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넓게 해가지고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변동에. 그래서 읽어보죠. 먼저 읽고요. 자, 등기할 사항인 권리의 변동에서 부동산 등기법 3조는 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총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부동산 표시를 등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를 등기하는데 그 등기되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리고 임차권도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권리들을 등기합니다. 이런 권리를 등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보존 이전부터는 이제 권리의 변동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존, 그러니까 발생 변경 소멸뿐만 아니라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 이 6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권리에 관한 6가지. 이 6가지는요 외우셔야 돼요. 6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순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외우십니다. 예, 두 문자로 보이. 영어예요. 영어 애야 꼬마야. 애야. 화장실 청소 좀 철저히 좀 해라. 열심히 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니다. 이렇게 순서도 이렇게 외우세요. 순서도. 그럼 보는요 보존 등기, 이는 이전 등기, 변은 변경.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이죠.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 그래서 등기법에서 말하는 권리 변동은 보존, 이전, 변경, 소멸, 설정,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권리에 있어서 이 순서대로 외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나중에 가등기를 또 공부를 합니다. 가등기. 이제 가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조금 생기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은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요. 이 등기를 또 가등기 할 수 있는데 가등기는요. 이 가운데 있는 4개만 가등기가 되고요. 처음에 있는 보존 등기나 맨 마지막에 있는 처분 제한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임차권 보존 등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임차권에 이런 앞에 있는 기타 등등의 권리들을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 제한, 소멸하는데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 앞에 있는 소유권 있죠. 보존 등기는 오로지 소유권 등기에만 됩니다. 소유권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죠. 그래서 앞에 소유권부터 쭉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이런 권리들에 있어서 이러한 변경들을 등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고 처분 제한 등기는 또 이렇게 특별히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처분 제한인데 어떤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가 또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고 일단 크게 항목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러한 권리들을 주로 또 보존, 이전, 변경 이런 등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다룰 내용들은요. 이런 각각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등기 절차들을 다루게 됩니다.
등기 절차를 다루게 돼요. 자, 넘기시면요. 그러면은 요런 사항들이 등기가 되는데 그러면 등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해서요. 등기의 종류가 나오는데 먼저 1번 등기의 사항에 따른 분류해 가지고요. 등기는 자, 등기부가요.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을구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표시란이 있고 이건 표시란에 기록이 되겠죠. 이것은 표시란에 기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표제부에 기록이 되겠죠. 표시란에 기록이 되고 권리 변동에 관한 사항은 사항란에 기록이 되고요. 사항란은 다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을구로 구별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표시란에 기록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권리 변동은 하나도 없이요. 지목만 전에서 과수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지목만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소유자가 전을 과수원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란에 토지 표시란에 나와 있는 지목을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지목 표시란에 대해서만 등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사실의 등기, 즉 전이 과수원이 됐다는 이제 사실 상태죠. 부동산의 사실 상태만 변경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 권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등기는 이제 사항란의 등기,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간단해요. 그래서 이 표제부, 표시란에 하는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 사항란, 갑구, 을구에 하는 등기는 이제 권리의 등기라고 합니다. 권리의 등기. 구별하는 실익은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간단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등기의 효력이라는 분류해서요. 종국 등기가 있고 밑에 보면 예비 등기가 있는데 이 종국 등기는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를. 이게 바로 등기의 효력이죠.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등기가 안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를 이것을 종국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다. 이게 본래적 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라고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 본등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겠죠.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의 본래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적으로 발생시키는 등기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요. 이제 예비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가등기가 있어요. 이 가등기는 그 등기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발생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예요. 임시적 잠정적. 그래서 가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 등기라는 앞에 그러니까 가자는요. 법에서 이게 한자로는 거짓 가자예요. 거짓 가자. 그럼 이것은 등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요. 가자가 붙어 있으면은 임시적 잠정적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임시적 잠정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래서 본래적 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적 잠정적으로 하는 등기다. 또 압류가 있고 뒤에서 우리가 다룹니다. 가압류가 있어요. 압류는 압류고 가압류는 압류가 아닌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압류. 그래서 가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데 이 가등기는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가등기는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가등기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특별한 등기고 일반적인 우리 등기 그러면은 종국 등기, 본등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국 등기, 본등기는 다시 양가로 3번 보시면 다시 내용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6가지로. 그래서 기입 등기, 변경 등기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 가장 먼저 기입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부에 기입이 되겠죠. 기입 등기예요. 이 소유자가 뭐 A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새롭게 기입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입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합니다. 기입 등기. 그럼 여기에 기입 등기가 있어요. 이 기입 등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이제 다룹니다. 2장, 3장에서. 그러니까 기입 등기는 새롭게 기입하는 등기니까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저당권을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기입되겠죠. 이런 것도 다 기입 등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 그러면은 기입 등기를 말합니다. 기입 등기.
자, 그런데 이 등기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기입이 되는데, 등기는 그 등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민법에서 확정된 그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권리 관계. 그러니까 실체의 권리 관계예요. 실체 그러면 민법을 말한다고 했어요. 실체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제 이건 배우셨죠? 민법에서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등기, 이 매매가 갑과 을의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매매였을 때요. 자, 그러면 이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등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갑. 이거 민법에서 공부하시잖아요. 갑이 소유예요. 그런데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요, 이 실체 관계는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그러면은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고 소유자는 갑이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등기죠. 잘못된 등기니까 이 등기는 그래서 실체 관계가 갑이 소유자인데 을 앞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을이 사람은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실체 관계는 갑이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 관계에 일치하지 않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고 따라서 어떻습니까? 실체 관계에 부합시키도록 등기를 해야 되겠죠. 외부에서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다 깨져버리겠죠.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 실체 관계에 불일치한 등기가 있었을 때는 빨리 실체 관계에 부합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입 등기가 유효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실체 관계와 일치를 했을 때 이럴 때 등기로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 등기가 실체 권리 관계 민법에서 정해지는 실체 관계와 불일치가 이루어졌을 때요. 그럼 이 등기는 잘못된 등기죠. 그래서 빨리 실체 관계와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입 등기 있고 그 밑에 변경 등기부터는요. 이렇게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등기입니다. 일치시키는 등기예요. 그래서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멸실 등기가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4장에서 다룹니다. 그럼 여기서는 약간 개념만 좀 보도록 하죠. 개념만. 만약에요. 등기부에 이제 일치시키는 등기인데 불일치의 종류에 따라서 일치시키는 등기 형식이 달라집니다. 이 불일치가요. 실체 권리 관계하고 일부만 불일치합니다. 즉 일부가 불일치할 때요. 자, 일부가 불일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기록한다고 했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부동산 표시가 기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가 기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와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등기 명의인이 나옵니다. 명의인 표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에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 그 내용 우리가 보았으니까 보면은 거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공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부동산 표시 부분에는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은 등기 명의인과 관련돼서는 그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등록이 되죠. 여기가 특히 더 더운가요? 예, 너무 덥죠. 왜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너무 덥네요. 예. 아, 여기는 특히 형광등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더 덥거든요. 더 더워서. 네.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 부분에는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기록되고 여기에는 이제 그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권리에는 이제 권리가 기록되고요.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성명, 주민번호는 똑같은데요. 주소가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사람 이사를 가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가면은 등기 명의인 갑이라는 사람은 그대로 소유자는 맞지만은 그 주소만 틀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부만 불일치하게 되겠죠. 그럼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주소를 일치시키는 등기를 합니다. 또 부동산 표시돼 있어서도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지목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부만 불일치한 거죠. 지목만.
그래서 뭐요? 이런 경우는 이제 일부가 불일치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요. 처음부터 등기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등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갖다 댈지 등기를 한 다음에 지목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 등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잘못 이렇게 등기가 된 것을 원시적인 이제 일부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전과 다르게 처음부터 잘못 기재된 것은 원시적 불일치고 등기를 할 당시에는 제대로 됐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사를 갖다 댈지 지목이 바뀌게 되면 이제 후발적으로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후발적으로. 자, 불일치된 원인은 원시적 후발적으로 이렇게 일부가 불일치됩니다. 그러면 이때 원시적으로 불일치했을 때요. 이때 다시 실체관계 부합시키는 등기를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으로 일부가 불일치됐을 때 다시 이것을 일치시키는 등기를 변경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등기는 세 종류가 있겠죠. 부동산 표시를 변경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권리 변경 등기. 경정등기도 세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등기 명의 표시 경정등기, 권리 경정등기. 일부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을 테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이런 걸 변경등기, 경정등기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부가 불일치한 것이 아니라요. 전부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매매가 무효했기 때문에 이 등기는 처음부터 전부가 잘못된 것이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부, 이 등기 전부가 처음부터 불일치한 경우죠. 그래서 전부가 불일치해요. 근데 전부가 불일치한 것은 이것은 그러면은 등기할 때 원래는 처음부터 등기를 안 했어야 될 등기가 등기가 된 것이고요. 이것은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 거고 또 이럴 수도 있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3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억 원을.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3억을 전부 다 갚았어요. 그럼 3억을 전부 다 갚았으니까 3억이 전부 다 소멸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등기할 당시에는 제대로 된 등기였죠. 그런데 3억을 모두 변제했기 때문에 3억이 사라졌으니까 저당권도 이제 소멸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직 말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돼요? 3억 다 갚았는데 남아 있는 등기니까 이것은 후발적으로 전부가 불일치한 등기가 되겠죠. 처음부터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3억 원으로 저당권 등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죠. 이것은 원시적 전부 불일치. 처음에 등기는 제대로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갑이 3억 원을 모두 변제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후발적으로 전부 불일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3억 중에서 이건 제대로 된 등기예요. 3억 중에서 이 사람이 2억만 변제를 했어요. 2억을 변제했다고 하죠. 2억을 변제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1억으로 바꿔야 되겠죠. 2억을 갚았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부가 불일치한 게 아니죠. 자, 3억 중에서 2억만 변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금액만 이제 1억, 일부만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부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등기. 변경등기죠. 변경등기고 처음부터 원래는 1억인데 처음부터 잘못 3억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만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정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전부가 이게 무효다. 그러면은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전부 불일치된 원인이 후발적이건 그러니까 돈을 빌렸다가 다 갚았던 아니면은 처음부터 빌린 적도 없는데 등기가 돼 있던 즉 원시적이든 불문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다 말소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민법 하다 보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전부 다 말소를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말소등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말소가 됐어요. 이 등기를. 무효가 돼가지고 말소를 시켰습니다. 말소가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말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갑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그래야 딴 사람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였는데 부적법하게 지금 말소가 됐죠. 그러면 이때는 등기 자체는 제대로 됐는데 말소 등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전부 잘못됐으니까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가 잘못돼 있을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소가요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전부가 만약에 부적법하게 만약에 말소가 됐을 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는 것은요. 일부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아까 갑이 A라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원래 3억을 빌렸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이 3억이 아니라 1억으로 이렇게 이게 말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이 갑에게서 3억에서 1억 원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말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을 시켰겠죠. 등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경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가 변경이 됨으로써 이것을 말소를 시켰겠죠. 그런데 이 말소가요, 사실은 갑이 A한테 2억을 갚지도 않았는데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죠. 아니면은 전부가 말소가 돼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말소가 된 등기는요, 말소를 다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회복 등기.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에는요, 일부 말소 회복 등기와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우리가 또 4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이 5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요, 5층만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세상에서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물건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5층이다라고 등기가 돼 있었어요. 등기부에는 5층으로 등기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4층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등기를 고쳐야 되겠죠. 이걸 4층으로. 자, 이때는요, 5층에서 4층을 고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등기를 하느냐? 부동산 표시가 바뀐 거죠. 소유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이 위치한 소재도 그대로고 그냥 부동산의 표시가 5층짜리가 4층으로 바뀐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뭘 하겠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거죠. 표시만 바뀌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건물이 전부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가. 불타서 사라졌어요. 자, 그럼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진 거죠. 물건이 세상에 사라졌기 때문에 등기부도 없애야 되겠죠. 이제. 등기부는 물건에 따라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즉 전부가 멸실됐을 때요. 전부가 사라졌다는 거죠. 일부만 멸실됐을 때는 부동산 표시만 변경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부가 멸실됐을 때요. 또는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등기부에 물건이 존재하는 것처럼 등기가 돼 있어요. 즉 부존재한 물건. 부존재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러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는 없애야 되겠죠. 이게 굴러다니면 안 되죠. 그래서 마치 물건이 있는 것처럼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물건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건물에 등기부가 있다든지 전부가 멸실돼서 도대체 토지나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등기부를 폐쇄를 해야 되겠죠. 빨리. 폐쇄를 안 해가지고 등기부가 굴러다니면 안 되니까요.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등기부를 폐쇄하기 전에요. 먼저 물건이 세상에서 사라졌기 때문에요. 이때는 멸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멸실 등기.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멸실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부를 폐쇄를 해요. 그래서 전부가 멸실됐다든지 부존재한 건물에 등기가 되어 있었을 때는 멸실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일단 기입등기는 그 기입등기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체관계, 민법에서 정해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야 되는데 이 실체관계하고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있으면 이것을 일치시키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일치시키는 등기로서는 이렇게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5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는 지금은 우리는 개념만 봤고요. 구체적으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제4장에서 그 절차를 다룹니다. 4장에서 여기서는 지금 개념만 잠깐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은요. 양가로 4번 보시면은 이 개념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독립등기, 주등기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부기등기가 있습니다. 이 독립등기 주등기는요. 일반적인 등기는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해요. 자, 독립등기 주등기는요. 등기를 할 때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봤을 때요. 뭐 이렇게 왼쪽에 이제 번호가 붙어 있었죠.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부동산 그 표제부에는요. 부동산을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번호는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학난, 갑구나 을구에 기록되는 번호는 이 등기 순서에 따라서 그 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위 번호라고 해요. 자, 예를 들면 이제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담보로요. A은행에서 3억을 빌렸습니다. 3억을 빌리면서요. 3억을 빌리면서 A한테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이 X 부동산이 한 시가 뭐 10억 정도 된다. 8억 정도 된다고 해 보죠. 8억. 시가 8억 정도 돼 가지고 은행에서요. 한 4억 정도 빌려 줬다고 해 보죠. 4억. 그리고 저당권 설정되게 됐습니다. 이 저당권이 한 4월 1일 날 됐어요. 4월 1일 날. 그 다음에 이 토지를요. B한테 전세를 내줍니다. B한테 전세를 내줘요. 자, 전세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4억을 받고 전세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B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기 4억 저당권이 있고요. 내가 4억 전세를 가더라도 이게 물건이 8억 정도 되면 4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억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그러니까 이거는 5월 1일 날. 자, 그러면 등기부에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1순위로 A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2순위로 B한테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등기를 할 때 이렇게 순위를 붙입니다. 1번 붙여 있는 거죠. 이것을 순위번호라고 해요. 순위번호. 이 사람은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2번 전세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기입 등기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 순위는 뭘 의미하냐면요. 만약에 X 토지에 대해서요. 만약에 돈을 못 갚아가서 은행에서 이 토지에 경매가 들어왔어요. 경매가 들어왔는데 이 토지가 얼마로 낙찰이 되느냐? 6억으로 낙찰이 돼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6억 원을요. A랑 B랑 3억씩 나눠갔습니까? 이 사람이 먼저 어떻습니까? 4억을 갖죠.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은 2억밖에 못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기된 순위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위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는 그 설정 순서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먼저 우선순위 되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 변제를 해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순위번호를 적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요. B가 전세에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A가 저당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6억까지 떨어질 거 알았으면 이 사람이 2억만 전세를 들어갔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치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8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가치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4억 전세금을 줬다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B가 잘못한 거죠. A가 처음에 저당권 들어갈 때는 4억 빌려줄 때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이니까 이 사람이 2억을 받아야 되겠죠. 그 정해둔 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등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정해가서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요.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부기등기가 있는데요. 부기등기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대요. 자, 4억은 저당권인데 4월 1일에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4억 원의 채권을 C한테 팝니다. 채권 사고 팔 수 있나요? 채권 얼마든지 사고 파는 거죠. 그러면은 A가 C한테 채권 4억 원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도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저당권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C가 A로부터 이 채권과 저당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6월 1일이었어요. 6월 1일. 6월 1일 날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은 저당권을 넘겼기 때문에 C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3 해가지고요. C 해가지고 뭐 4억 원 저당권. 이 사람 저당권을 취득한 때는 6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보죠. 더 이상 A는 이제 저당권자가 아니겠죠. 돈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돈 받고 팔았으니까요. C가 저당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이렇게 합니다.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6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C에게 이전됐을 때 이 등기를요. 3번 순위를 붙여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서 경매가가 6억이 떨어졌습니다. 돈을 어떻게 받을까요? A는 돈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A는 소유권 넘겼으니까 저당권 넘겼으니까요. 저당권 넘겼으니까. 그러면 B가 4억을 받고 C가 이건 5일 1이니까 C가 2억을 받게 되겠죠. 뭔가 불합리하잖아요. 이게 당연한 건가요?
뭔가 불합리하죠. 자, 순서대로 받으면 1번은 사라졌기 때문에 2번, 3번 순서로 받아버리면 뭐가 불합리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만약에 C라는 사람이요. 1번 저당권을 채권 4억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이 4억 주고 살 리가 없겠죠. 이게 6억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나가 2억밖에 못 받게 되면 이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채권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억만 주고 사겠죠. 자기가 손해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억만 주고 삽니다.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 A는 4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2억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4억 받고요. C는 손해보는 게 없겠죠. 2억짜리 2억 주고 산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저당권을 이전할 때는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C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6월 1일이지만은 C는요. 1번 저당권을 이전받은 거죠. 그렇죠? 순위 1번짜리를 이전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순위 1번짜리를 이전받았기 때문에 3번으로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1번을 이전받았기 때문에 이 1번 저당권 밑에다가 1번 저당권을 받았다고 해서 1에 1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다가요. 1번 저당권 C에게 이전 쓰는 거죠. C에게 이전. 그리고 6월 1일.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태에서요. 그러면 이제 C에게 이전됐으니까 A는 더 이상 저당권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소하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 C가 저당권자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요. 6억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C가 1번이 되잖아요. 그렇죠? 1번 저당권을 승계했기 때문에 저당권을 취득한 날짜는 6월 1일이지만 이 사람은 4월 1일 날 설립된 저당권을 승계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C가 4억을 받고 그리고 이 전세권자가 2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를 할 때요. C의 등기는 3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전받는 그 권리 바로 밑에다 붙여서 등기를 한다는 거죠. 부기번호를 붙여서. 그러니까 원래 1번이니까 1번 저당권 이전해가지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부기등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B가 2번 전세권이죠. 2번 전세권을 만약에 D한테 이전하면 등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3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에 1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2에 1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 D라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2번 전세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주등기 번호 있죠. 이 원래 있던 순위, 그 순위 번호 밑에다가 옆에다가 부기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부기등기.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렇게 이전할 때는요. 바로 그 권리 밑에 부기등기를 한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 날짜 순서대로 1, 2, 3, 4 쭉 쓰는 것이 아니라 취득하는 날짜 순서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전되는 권리 바로 밑에 그 순위를 적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바로 밑에다가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하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습니다. 근데 갑이 을한테 이전을 해요. 그러면은 1번 소유권을 이전하기 때문에 1에 1 쓰고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병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1에 2 쓰고 또 등기를 병이 정한테 이전합니다. 그러면 1에 3 쓰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계속 1에 14, 1에 15 이것만 계속 되겠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갑구에는요. 소유권 등기만 하는 거죠. 갑구에는. 갑구에는 소유권 등기만 하기 때문에요. 이전됐다고 해서 여기 2, 3, 4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다 소유권 이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요. 부기번호를 쓰는 것이 아니라 1, 2, 3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을구에 하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을구에는 하나의 권리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권리를 이전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이전 등기만 해버리면은 순위가 다 바뀌어버리기 때문에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이전할 때는 어떤 권리를 이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전되는 권리 바로 밑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합니다. 여기는 워낙 여러 가지 권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전되는 권리 바로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는 거고 소유권은 갑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갑구는 이전 등기하면 다 소유권 이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은
자, 그래서 부기등기라는 개념을 좀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등기는요, 독립된 표시번호, 순위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부기등기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독립한 순위번호를 가지지 않고 그 기초가 되는 주등기, 뒤에 부기등기는 무시하고 그 주등기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이렇게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예요. 이렇게 하는 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를 보유하기 위해서죠. 그 순위를. 이런 경우에는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주등기로 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주등기로 한다. 그러나 밑에 보시면은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있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한다. 그래서 어떤 권리는 또 이외에도 주등기로 하는 등기 있고 어떤 경우는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등기 절차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에서 공부할 거고 지금 당장은 그냥 부기등기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법 할 때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조금은 다르지만은요. 몇 번 반복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면 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요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그 등기의 효력 이런들 내용을 좀 하도록 하죠.